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준비됐습니다. 매일 평생 하나만 해야 한다면 5시간짜리 수술 1개 대 필러 수술 50개.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의 수술을 5시간 하는 것을 조금 고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주 짧은 것들이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집중력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성향상 하나에 조금 집중해서 몰두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고르라면은 하나의 수술을 조금 길게 잡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고르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형수술을 원한다면 yes or no? 당연히 자녀가 원한다면 성형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미성년자분들이 이제 상담 올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쁘다, 멋있다의 기준이 나이 들어가면서 약간 가치관이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 어릴 때에는 성형을 고민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좀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쳤을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당연히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성형한 티가 많이 나는 존잘남 대 성형을 하지 않은 평범남. 개인적으로는 좀 성형한 티가 나더라도 잘생긴 사람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뛰어난 것은 전혀 해가 될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성게 같은 얼굴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그런 존잘이다 이럴 때에는 사실은 성형한 티가 조금 나더라도 그게 멋있는 남자로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존잘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눈 비비는 환자 대 코 수술하고 코 파는 환자. 그것도 이제 둘 다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인 거는 맞고요. 고르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그래도 코 수술하고 코 파는 환자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모든 코 수술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코 수술을 할 때에는 인공 보형물이 들어갈 때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눈 수술보다 더 특히나 감염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에는 세균들이 상재해 있고, 그런 이제 손으로 약간의 열린 상처를 이렇게 만진다는 거는 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특히나 인공보형물이 있을 때에는 감염을 유발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 코 수술하고 코 파는 게 특히나 더 안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거는 치료가 끝나기 전 얘기인 거고요.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안전한 시기가 됐을 때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코 파거나 눈 비비거나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럼 상담 시에 어떤 환자가 더 힘든가요? 불신으로 가득 찬 환자 대 인터넷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인터넷 척척 박사인 환자. 고르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불신으로 가득한 환자가 인터넷 척척 박사랑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많고요. 왜냐하면 많이 알아볼수록 이제 불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굳이 그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제 좀 불신으로 이제 가득 찬 환자가 더 힘들고, 사실 그런 분들은 성형을 이제 쉽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으로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조금 까다로우실 때가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크고, 저희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알아들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랑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료를 해드렸을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소통이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불신이 너무 심할 때에는 사실 그런 분들은 어떠한 점을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그대로 안 들으시고 이제 굉장히 꼬아서 생각을 많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종종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형을 이제 쉽게 권해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 앞뒤 트임 복구하기 대 구축 세보는 환자 코 재수술. 어떤 게 더 힘든가요? 이것도 사실은
둘 다 굉장히 힘든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힘듦의 원인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힘듦의 원인은 결국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가 부족한 거를 복구해내는 게 사실은 성형은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없던 피부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부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 피부가 늘어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던 피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힘듦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트여 있는 거를 복구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구축이 3번 오기도 힘들지만 그 정도로 왔다면 사실은 피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코를 정상적인 형태의 그런 코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런 부족한 피부를 늘리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트임을 복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코를 크게 만들기 대 큰 코를 작고 이쁘게 만들기 어떤 게 더 어렵나요? 이거는 밸런스 게임 취지랑은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답이 조금 정해져 있는 문제인 거고요. 작은 코를 크고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큰 코를 약간 아담하게 만들면서 예쁘게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수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결국 가장 힘든 것은 피부를 늘리고 모양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코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높게 올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매부리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러면서 코가 처진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 자체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코끝을 화려하게 높이기도 조금은 수월하고 소위 이제 대박나기 쉬운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크고 매부리가 있으면서 못생긴 코가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예쁘게 되기는 더 쉽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환자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형을 해달라고 한다면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고 어울리지 않는 성형을 원할 때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좀 권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은 눈꼬리를 좀 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좀 인상이 사나워질 수 있다 좀 얘기를 드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코 성형에서 매부리를 조금 오히려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좀 매부리가 있는 것 자체가 특히 여성분들일 때에는 좀 남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지만 특히나 이제 어린 분들, 미성년자인 분들이 특히 그러한데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미성년자 분들이 눈, 코 성형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거를 좀 추구할 때가 많거든요. 눈도 이제 쌍꺼풀도 굉장히 화려한 라인을 원할 때가 많고 코도 늑연골까지 사용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원할 때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조금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분들도 보면은 약간 그런 걸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높게 원했다든가 너무 화려하게 원했다 이런 걸 후회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또 약간 이제 부모님과 좀 충분한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의 취향은 어떠신가요? 아주 화려하고 날렵한 코, 자연스러우면서 둥근 코. 원장님의 취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반영해 달라고 하신다면 조금은 자연스러우면서 동그란 코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제 너무 화려하게만 치중을 할 때에는 화려한 코라고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막상 수술을 했을 때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화려하게 코끝을 높일수록 단단하게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끝이 너무 좀 단단해진다든가 또는 이제 아주 화려하게 높일 때에는 연골 비침이나 실리콘 비침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염려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의 비대칭도 화려할 때에는 사실은 약간 더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분들한테는 너무 화려한 코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이제 자려하다고 표현하는데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금 자연스러운 게 좀 가미된 그런 코를 조금은 더 선호하고 있고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사실 질문 자체가 이제 난감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답을 선택할까 그런 것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딴에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드리는 것이 성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또 어떤 질문에 있어서는 좀 답이 명확한 그런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는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좀 그런 점들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조금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